아, 손흥민 PSG 설이 있어요? 뭐? 손흥민 PSG 설이 있대요. 뭔 소리 있어? 예. 사우디 리그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우디 리그는 무조건 가야죠. 사우디 리그는 선수 한 명의 미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선수도 살고 선수 가족들도 살고 에이전트도 살고 나도 살고 빈 살만에 그 네옴시티도 살고 시도 살고 다 사는 거죠. 조가 워낙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얘기하지만 본 직업이 네. 에이전트다. 아, 예, 뭐 또 아까도 뭐 연봉 합성하러 네, 들어가고 네, 이래가지고 네, 네. 좀 쫄아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항상 이적이다 선수들의 연봉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Transfer and annual salary negotiation. 그렇죠. 이제 뭐 연봉을 협상한다든지 이적 문제를 다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의 이적설이라든지 아니면 K리그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선수들이 유럽에 더 잘 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 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여러 가지 한번 이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속 시원하게. 네. 나상호 그리스의 파나시아코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오늘 알았어. 아 오늘 알았다. 자수기가 알려줘가지고. 파나티나이코스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보니까 나상호 선수 나이는 괜찮아요. 26살이면 그죠? 갈만한 나이고 또 무엇보다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문에 병역이 해결됐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파나시나이코스가 현재 지금 1위입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좀 떨어졌잖아. 네. 그래서 다음 시즌 우승하게 되면 챔피언스리그 2차 라운드 네, 예선 네. 라운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보강을 하는 것 같아. 우리 근데 사실 요즘 그 황의조 선수 때문에 약간 그리스에 대한 느낌이 안 좋은데. 그리스 리그하고 주필러 리그 벨기에. 를 보고 있으면 벨기에 리그가 훨씬 재밌어요. 그리스 리그는 좀 수준이 많이 옛날보다 떨어져 있어. 거기가 한번 예전에 국가부도 맞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 그리스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그렇다 네. 느낌이. 느낌이 그냥 그렇대요. 예, 아는 건 별로 없다 그러고요. 예, 엄원상 선수가 터키 김민재가 뛰었던 페네르바체 연결설이 있습니다. 페네르바체 설은 거의 다 조금 저는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 왜요? 뭐 예를 들어 김민재 선수가 활약을 너무 잘해서 그렇지,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지. 그때 한국 당시에 선수에 뭐 대한- 설령우 선수 이야기도 있었고 아, 맞아. 어쨌든 페네르바체는 뭐였어요? 김민재 선수를 계속 쓰고 싶었겠지. 하지만 갔잖아. 아하. 그럼 마음이 아프지. 당분간 그러면 이제 한국 선수들 영입설은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쉬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본다. 엄원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19세, 20세일 때 눈에 보여야 먼저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전지훈련할 때 말라가에서 이제 관심을 보였던 적은 있죠. 그거는 진짜 아는 그건 얘기. 아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 유수산에서 이제 우선 지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관심 정도였어요. 관심. 어쨌든 페네르바체의 엄원상은 조금 좀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나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이 이렇게 깊게 안 드네요. 오케이. 이거 우연이니까. 네, 좋습니다. 조규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뭐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관심이 있구나. 여기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자기의 의견이 그렇지. 다수의 여론적으로 여기로 가나 보다. 그렇지. 따라갈 수가 있어. 이렇게 가면 그냥 머리를 더 넓게 떠봐요. 다른 팀은 뭐 노라 그러면 스트라이크 필요한 다른 클럽들은 노냐고. 다른 팀들도 있겠죠. 근데 언론에 안 나올 뿐이지. 그런 것들은 정말 일을 잘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언급됐던 팀 말고도 올림피아코스는 황의조가 있는데 그거 되겠어? 오케이. 일단 올림피아 지우게 그러면. 파네르바체야. 아까 예, 아니라고 그랬고. 가겠어? 갈라타사라이도 그럼 아니고. 카르타스는 가능성 있죠. 왜? 카르타스는 가능성 있지. 그죠. 아까 페네르바체는 그 이유 때문에 네.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왜냐면 또 갈라타사라이가 지난 시즌 완전 망했다. 이번 시즌 지금 1위까지 올라갔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보강을 더 하려고 할 수는 있지. 그렇죠. 이제 챔피언스리그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돈이 있는 팀이니까. 그렇지. 원래는 첫 번째는 돈이 있는 구단. 그런 구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위권 클럽. 그렇지. 상위권 그렇지. 클럽. 그다음에 조규성 선수가 딱 봤을 때 감독이 원하느냐. 감독이 진짜 원하는지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하고. 네 번째는 이 팀이 챔스나 유로파를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건 이런 거 다 따져야죠. 네 가지 정도 이런 네. 기준을 한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감독이 원하느냐지. 감독이죠. 감독이 간절히 원하면 구단이 이종료를 뭐 한국에서 25억, 30억을 불렀는데 더 써요. 나 뒤에 필요해. 그럼 더 올라갈 수가 있지. 그렇지. 네. 김민재도 이번에 나폴리 갈 때 스팔레티가 그렇게 원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디렉터하고 또 추천해 주신 분, 중국에 경험이 있던 그 리피 감독과 함께 일했던 그 친구. 그러니까 반대 사례는 그런 거네. 토트넘의 스펜스 같은 경우는 별로 콘테가 이렇게 원치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하니까 안 쓰잖아 결국. 왜냐하면 결국 감독이 그 쓰고 안 쓰고로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좀 이제 네. 측정했던 예산에서 좀 남으면 한 이 정도 가격에 잠재성 있는 하나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냥 위에서 그냥 이 주판을 두들겨서 털어야 되니까. 오
회계를 털어야 되니까. 셀틱은 아니면 그 셀틱 어쨌든 계속 나오다가 요즘 또 안 나오는데. 조규성. 셀틱은 어쨌든 아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감독인데 그렇지. 뭐 그런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조규성이 누구냐고. 아. 뭐 그런 얘기 나왔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요거 말고도 어쨌든 다른 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요. 조규성 그러면 이번에 나갈 수도 있습니까? 선수의 선택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선수가 지금 그렇잖아요. 선수나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찬스가 오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치. 왜냐면 도전이니까. 6월달 그럼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에 그러면 나가겠다. 그럼 그때까지 활약상이 계속 좋고 뭐 부상 안 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가장 합리적인 건 전북 구단이 그럼 좀 뛰어줬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럼 미리 지금 계약을 해놓고 6월달에 가는 조건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드물죠. 당장 필요한 구단이 돈 써서 데려가는데 누가 6개월 또 기다려줘.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콜이 있는 구단이 있으면은 뭐 박지성 디렉터가 논의를 해서 이 정도 클럽에서 이런 제안이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을 때는 가는 거고. 근데 팀이 제안이 왔는데 조규성 선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러니까 진짜 에이전트 같다. 조규성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규성이 그런 제안들이. 조규성 선수가 이런 제안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선수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과 그 안에서의 조규성의 선택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조급하게 갈 건 아니잖아. 여러 가지 조건 좋다면. 그렇죠. 오케이. 권혁균 말이죠. 이거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월드컵 이전에 관심 오퍼가 있었다는 걸 저는 들었어요. 근데 뭐 제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난 레터를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해외 쪽 에이전트가 셀틱이나 이렇게 연계돼 있는 사람이 얘 안 되니까 그다음 얘 안 되니까 얘 이렇게 한국 제안을 받아가지고 계속 너 보고 안 되니까 또 얘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거든. 이거 맞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웬만하면 계속 셀틱이야. 왜 이렇게 셀틱이 많이 나오지? 셀틱을 거점으로 하는 이제 해외 에이전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일본 친구들이 독일 진짜 많이 진출했잖아. 네. 지금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그게 그때도 그랬다며? 토마스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완전 통이었다며 일본 통이었는데 이제 한국까지 점점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썰이 계속 나오는구나. 그리고 저기 중동만 전문적으로 또 한국 선수들 했던 뭐 내 파트너기도 하고 제 에이전트 파트너기도 하고 저쪽 에이전트 파트너기도 한 모하메드라고 이 새끼 질이 안 좋아. 돈 냄새 무지하게 잘 맞아. 그래서 다 사업하니까 돈 냄새 맞는 거지. 같이 뭐 얘기 좀 나눠보고 중동에서도 뭐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생긴 것도 좀 그래. 쪼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돈 냄새 많이 맞는 건데. 수원 삼성의 오영규 2001년생 만 21살. 이거 또 셀틱이잖아. 그런 식 그러니까 이 셀틱이 그래서 그거 맞겠다. 그 추론이 맞겠다. 양현준 혹시 말 없습니까? 강원에? 양현준은 말 나왔다고는 안 되죠. 우리 용쌤한테.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성장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축구 지도자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면은 한 단계 위에 클럽으로 가려면 한 2시즌 정도는 풀로 쭉 뛰어야 돼. 그렇지. 한 시즌 반짝했다고는 안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딴 데 가서 전술적으로 안 맞고라도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는데 한 시즌 반짝했다고 옮기면 그 힘들대요. 그건 이근호 선수도 나한테 해준 얘기야. 홍철이도 나한테 얘기해줬고 베테랑들이 얘기해준 얘기가 한 시즌 바짝 뛴다고 그 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가면 게임 못 뛴대. 그렇지. 2시즌 이상은 풀로 쫙 뛰어줘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지. 좋아. 캐리를 어쨌든 오르시치 말이죠. 사우스햄튼 거기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메디컬 목요일날 했다고 하고. 이런 거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럼요. K리그에서 먹히면 유럽도 먹힌다니까. 그러니까 이 전남하고 울산에 뛰었었잖아. 근데 결정력이 어쩌고 진짜. 왜? 빠르긴 빠른데 결정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당시에도 누가 그랬습니까? 있어요. 내가 보기엔 잘하더만. 네, 한국 선수도 좀 잘하는데 쟤는 수비 가담이 슈팅이 소녀 슈팅. 그럼 메시는 헤딩 잘하나? 근데 그런 게 있더라. 우리는 너무 한 선수에게 모든 육각형을 다 바라는 경향들이 있어. 외국인 선수 제안을 하잖아. 그럼 얘 장점을 봐서 전술을 짤 생각을 안 하고. 그렇지. 스피드 있고 제공권 있고 태클 좋네. 볼줄도 있네. 뒷방을 한 번씩만 이게 리스크가. 누가 그런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게 박스 바깥으로 너무 덤벼도 이게 위험한데 1억 2억짜리라고. 답답해갖구나 진짜. 할만하다 진짜. 뭐 200억 300억 쓰면 완전체를 찾아야지. 그치. 1억 2억짜리 다 잘해야 돼, 그지? 잘하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꼭
좀 약간 좀 비관론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약간 좀 삐딱하게 보면 꼭 못하는 걸 먼저 보는 아니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말 동환이도 잘하는 걸 먼저 얘기해줘야지 꼭 못하는 걸 먼저 얘기하고 말이야. 예,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내 안에 새끼들은 단점만 보이고 바깥에 있는 새끼들은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이런 것도 있어. 왜 그러냐면 계속 보니까 어허. 뭔가 단점이 드러나면 그게 뇌리에 크게 박히는 거야. 그렇지 오히려 잘하는 근데 바깥 것보다는. 애들은 종종 보니까 야 정말 좋네. 빠르네. 그러니까 빠따 설명해주지. 쟤 다 안 된다고 얘가 낫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 예. 근데 어쨌든 우리도 살면서 사람들에 대한 장점부터 먼저 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훈련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맞아. 이게 막 못하는 거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머리 크잖아요. 안 바뀌어. 그리고 다 그래. 뭐 사람 쉽게 안 뭐 바뀌어요. 후배들도 나한테 맨날 얘기. 형은 왜 꼭 이렇게 다 가졌냐고 막. 뭐 이렇게 덤벼들 때가 있어. 나 없어. 뭘 나 요만해. 새끼야. 나 요만해. 다 가져 네가. 네, 막 자 좋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선수들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봤고 K리그 팀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간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 갔어요. 갔어요? 네, 거의 대부분 봤어요. 동계 훈련을 따라서 지금 갔다는 얘기는 뭐 그런 상태도 이적은 이뤄질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어. 이적 등록 기간 때는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어쨌든 스케줄 소화하는 거니까. 에이전트 일하고 있고 선수는 운동해야지. 몸 만들어야 되니까 운동하는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요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K리그에서 유럽으로 직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에서 볼튼, 잉글랜드로 갔던 이청용 이런 사례들. 최근에 뭐 뒤에 있는 정상빈 선수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무조건 병역이에요. 유럽 직행이 쉽지 않은 게 일단 병역. 예. 그렇지 우리나라는 되게 특수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조건. 역대 K리그를 뛰다가 유럽으로 직행한 선수들 최고 이적료가 이청용이네. 이천수가 아니고? 이천수가 42억이래. 나는- 이청용이 44억. 유럽으로 직행했던 우리 선수들의 최고 금액이 어쨌든 한 40억대 정도입니다. 이청용, 이천수, 지동원. 중국으로 간 선수들이 확실히 이적료가 세네. 중국이 이제 축구 굴기가 됐을 때 이종류를 많이 썼죠. 김기 73억이야. 다 센터백이었잖아요. 김민재 65억. 그래서 에이전트 이명주 50억.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에이전트 업계에서는 돈 되는 건 센터백이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네, 이런 게 결국에는 있네? 전북이 위너예요. 그렇지. 보낸 거니까. 네. 이정료는 팀이 챙기는 거니까. 네. 근데 보니까 이게 J리그 일본에서 뛰다가 유럽으로 간 게 나카야마 유타가 가시와로 레이솔에서 찌볼레로 갔는데 10억밖에 안 됐대. 네, 그거는 이제 우러레즈에서 뭐 그 콜이 있었어도 자기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깎고 간 거죠. 다른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J리그 내로 이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적료나 뭐 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네. 선수가 야 나는 돈은 내 연봉도 그때 그런 말 있던데 뭐 10억을 벌 수 있었는데 뭐 1억만 받는 거 네. 하면서 난 유럽을 가기 위해서 당장 돈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넘어갔다. 자신이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그 병역이 없잖아요. 일본 애들은 그치? 네. 그게 기간이 많지 선수를 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스텝업을 하겠다는 그래서 가서 생각이겠지. 우리나라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2년 정도 예를 들어서 횟수로 2년 뭐 1년 반인데. 그럼 2년 동안 얘는 검증받아서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병역은 이거 진짜 병역 그 하시는 분들 우리 좀 많이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예.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적료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높다는 건가? 한국에서 부르는 이정료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K리그 않아? 선수 제가 생각할 때 K리그 선수들이 이제 뭐 이천수나 이런 선수들 이상의 이정료를 받고 가야죠. 근데 유럽에서 자꾸 이제 그거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정료- 본인이 예. 본인의 의지가 강해가지고 연봉을 많이 깎고 막 자기 뭐 이정료야 사실 구단과 구단이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막 그렇게 하면서도 진출을 하면 돈이 좀 될까요? 그런 선수들이 많지가 않겠죠. 많지가 않다.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 있는데 가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도. 유럽 가면 기본적으로 얼마나 환율도 높고 아하. 집도 뭐 특급 대우 아니면은 사실 돈 반반 한단 말이에요. 집세 구단이 반, 본인이 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하. 그럼 급여도 나면 세금도 세고.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하. 기본 연봉을 받쳐줘야지. 이정료가 네네. 뭐 어린 선수야. 20살이고 21살인데 유럽에서 관심이 있어. 음흠. 병역 혜택도 끝났어. 근데 네네. 한국에서는 한 30억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유럽에서는 한 20억밖에 우리는 측정이 안 돼 있다. 오케이. 버짓이. 좀 차이가 좀 나네. 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에이전트 둘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론 조항이라고 있어요. 한 번 더 이적할 경우에 몇 퍼센트를 니네에게 돌려주겠다. 너 이제 네. 어쨌든 원래 천 퍼머 클럽에게 돌려주겠다. 이전 클럽에게. 이전 지불해 주겠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제 하는 세론. 경우가 있죠. 세론 조항을 넣어서 그걸 완충 작용을 만드는 조건들이 꽤 있죠. 어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좀 잘해야 돼. 활용을 충분히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우리가 세론 많이 했었어요.
아니 안 맞으니까. 음. K리그 클럽에서는 내가 키우고 육성했는데 이 정도 가치는 있지. 그렇지. 선수가. 근데 사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 네. 아니 근데 K리그도 극소수의 제한 말고는 감독이 죽어도 못 보내. 너는 내가 죽어도 못 보내. 이런 클럽들은 거기가 많지가 않아요. 잘 완충작용 해주고 보내줍니다. 네, 특히 빅클럽일수록 더 그렇죠. 문제는 오히려 병역이지 뭐 안 보내려고 하고 뭐 안 보내려고 한 마음 먹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근데 그거는 크게 뭐 그거는 걸리진 않는다. 소수의 문제인데 네. 그런 것만 아다리 안 걸리면 되는 거죠. 걸려본 적 있습니까? 아 많죠. 사실 그러면 감독이 나 죽어도 못 보내겠다 그러면 못 갑니까? 그 팀에 가가지고 탁 가자마자 딱 보니까 가자 세계로 돼 있는데 세계 그 유로 딱 안 돼. 못 가는 거죠. 그 ITC 이런 거 발급이 안 되잖아. 인터내셔널 트랜스포 서티피케이션이 발급이 안 되잖아요. 허락을 안 해주는데. 그러면 막 어쨌든 계약 기간이 있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적동의서 발의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쵸. 일본 애들이 와 이런 데도 이렇게 가 있네 싶을 정도로 미혼진화. 유럽의 중소 리그들 있잖아. 중고소를 이거. 그런 데도 상당히 많이 진출하더라고. 포르투갈에 뭐 되게 이상한 조그만 팀 같은 이런데 유럽에서도 약간 좀 소에 가까운 이런 데라도 이렇게 많이 진출하면 진출하는 게 좋다. 포르투갈 리그는 뭐 저희 황문기 선수도 5년 동안 진출해 있었지만 그렇지. 코임브라에 그렇지. 힘들어요. 네, 이건 말 그대로 도전이에요. 상위 클럽으로 갈 수 있는 도전. 벤피카라든지. 근데 가 있으면 어렸을 때 갔어도 불구하고 병역 때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계속 우린 병역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 일본 선수가 파밀리카옹이라는 팀을 왜 갔냐면 파밀리카옹의 구단주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주예요. 거기서 검증되면 진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브릿지가 있어서 가는 거. 그럼요. 올림피아코스도 가는 이유가 노팅엄 포레스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연결돼 있으니까. 네. 너무 작은 데 가게 되면은 사실 뭐 K리그보다도 안 된 데가 있고 실제로. 네. 또 그 뭐 너무 작으면 안 보이잖아. 그리고 넣은 이유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 유럽 내의 선수들이 경쟁력이 더 있다 싶으면은 사실 그 유럽의 패스포트가 없는 선수들은 어쨌든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같은 선수가 대단한 거야. 그러네. 예. 그러네. 너무 작은 데 가면 보이지도 않고 네. 실제 실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양해야 되는데 그런 팀들이 만약에 좀 브릿지가 연결돼 있으면 그건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에이전트 포르투갈 맞아. 리그에서도 벤피카, 포르투, 뭐 브라가 뭐 요 정도 스포팅 요 정도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또 벨기에도 겐트, 뭐 스탕거드 리지, 안더레트 이런 데를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도 아약스, PSV, 그다음에 뭐 AZ 알크마르 뭐 이 정도 가는 게 맞는 거고. 자 결론으로 그러면 유럽에 우리 선수들이 특히 K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잘 진출하기 위한 개인적인 어떤 많이 사실 경험해 봤잖아. 실제적으로는 이런 게 아까 뭐 병역은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잖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기량이 잘 이제 성장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병역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현명한 좀 이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 아예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빨리 가는 것도 경쟁이잖아요. 요즘은 맞아요. 17세, 20세 뭐 대표들이 한둘도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원하는 거는 경찰청 무궁화체육부대든 상무든 간에 B팀 운영을 해달라는 거죠. 아예 22세 선수들만 B팀을 운영해서 그 RBS 니가타 선수들이 23세, 22세 이런 어린 선수들을 싱가포르 리그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기량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병역이 문제가 된다면 뭐 투자 기관을 통해서라든지 뭐 돈을 좀 유치를 시켜서 어떤 지역 사회의 좀 뭐 정착과 좀 축구 부흥도 만들어 주면서 그 도시에서는 K2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23세 이하 선수들이 군대를 원활하게 좀 입대를 해서 상무 B팀이 운영되면서 K리그2에 의무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아니면 K3가 됐던 참여할 수, K3가 정착화되니까. 아니면 경찰청도 좀 부활시켜서 요즘 경찰 시끌시끌한데. 근데 그게 그때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축소된 거지? 아니 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돈이 없으니까 운영이 힘드니까. 난 이런 거는 좀 국가적으로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기량은 뭐 본질적인 문제고 병역은 제도의 문제니까 선수 본인이 어떤 다른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에 잘 진출하기 위해서? 기량밖에 없죠. 기량밖에 없어요. 기량이 좋으면 다 콜이 옵니다. 예, 그리고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빨리 데뷔할 수 있도록 구단도 좀 그런 기회, 생각에 좀 확장적으로 넓힐 수 있는 게 어리다고 해서 안 돼. 10분만 넣고 빼. 22세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보다 정말 될승부른 애는 45분도 뛰겨보고 나는 그 22세 규정도 이거예요. 정말 뛰는데 45분 이상 넣어야 된다. 이런 규정도 만들어야 돼요. 뛰면 늘어요.
근데 뭐 그렇죠. 근데 사실 또 그렇게 또 얘기하면 K리그가 어린 선수만을 육성하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고민이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거지. 알리그가 예. 없어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알리그를 부활시키던가. 예. 오케이. 그럴 필요가 있죠.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또. 예.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공부,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해보니까 어때? 그럼 요즘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 아. 초등학교 때 영어 배워서. 간단하게. 인사는 해요. 아. 다 해. 아. 가서 그래서 회화는 가서 중요한 문제는 맞아 아니다. 때리면 되지. 뭐 테베즈나 뭐 이런 애 했나 지금. 영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어린 나이에 진출한다면 의사소통은 되게 중요하죠. 아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게 의사소통을 맞으니까. 미리 배워놓으면 어. 그쪽 클럽에서도 혹시 영어 할 줄 알아요? 그래. 영어 할 줄 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요. 아 그런 것도 있어. 네네. 아 왜냐면 이제 계속 우리나라는 야 영어 할 줄 아냐? 어. 왜요? 우리 통역이 없어서. 통역을 붙여줘야 되니까 네. 또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예. 아 그것도 있네. 그러면 또 이제 그 개인이 뭐 그런 뭐 하면 좋은 건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과감하게 한 번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어떠냐? 자기가 받는 돈을 좀 과감하게 뭐 일본 애들이 가끔씩 그렇게 한다는데. 한 10억 받는데 3억으로 깎자 대신에 너 유럽 올래? 그럼 그런 선수도 있겠죠. K리그 클럽도 선수가 저런다는데 연봉을 반은 토막 내고 간다는데. 이 정도 조금만 좀 그러면 해주면 예, 이렇게 그럼 안 해줄 협상의 구단이 여지가 없지. 있지. 안 해줄 구단이 없지. 아. 야, 저놈 도전의식이 대단하네. 그거는 진짜 지극히 개인의 결단이네. 그건. 그렇죠. 사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내가 어디로 막 유럽에 있는 회사로 이적하려고 이직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한국에서 10억 받는데 오케이 나 5억만 받고 내가 갈 수 있어. 이런 건 사실은 쉽지 않지. 23살이야 10억 받아. 어. 이쪽에서는 5억 제한이래. 너 유럽 가고 싶다. 미국이나 유럽에 유럽에서? 가고 싶다며. 어.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연봉을 너 반으로 깎아야 된대. 5억으로. 그러면 갈겠니? 그러면 이 23살인데 10억을 받아. 어. 그럼 가지. 내 27이야.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27인데 10억을 받는데 야 5억인데 너 유럽 가고 싶다며. 5억 준대 가자. 안 가지. 그러니까 선수로 따지면은 사실 이제는 몇 년밖에 돈 벌 수 있는 23살에 시간이 10억 없는데. 벌었으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벌었잖아. 그렇지. 그때는 어린 선수니까 좀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깎으러 갈 수 있지만 유럽 실패하더라도 돌아오면 대우가 있을 거 아니야. 기량을 보였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한번 선택해 볼 수도 있다. 그럼요. 아,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고 금메달을 따면 그런 선수들이 줄줄이 좀 나가줘야 돼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네. 게임이 그러네. 그때 이제 그러면 또 혜택이 어떤 병 혜택이 되니까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 또 파리 저기 올림픽에서도 이제 메달 따서 그럼 이제 양현준 세대들이거든.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좋았어. 역시 또 전문 분야가 있어. 됐어 가자.